정치권에 참 농락당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직원이 문을 잠그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문만 열어주면 돼요. 안 열어주고 잠그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감금이에요? 잠금이지. 밤 11시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TV에 그냥 속보 자막 딱 띄워놓고 그런 속보가 언제 나옵니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네, 영상 보셨죠? 이번엔 화제의 인물 초대해보는 순서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최고의 화제를 모은 인물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 자처하면서 전곡을 찌르는 화법, 일명 표창 스타일로 떠오른 분입니다. 오늘 시시각각이 만난 사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모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예. 자, 저희가 표 교수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정확하게 표 전 교수님이신데 어떤 쪽이 편하세요? 뭐 아무렇게나 불러주셔도 됩니다.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 예, 전보다는 예. 좀 휴식도 좀 취했고요. 예. 네. 잠도 좀 잘 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그 예전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모습을 봤는데 그때에 비해서 인상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어요. 예. 네. 원래가 좀 제가 많이 부드러운 사람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때 그 순간만 아, 좀 그러셨군요. 달랐습니다. 네. 아무튼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여당인 새누리당의 돌직구 발언을 날리셔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요즘은 힐링 전도사로 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네. 저희도 그 리포트를 한 적이 있는데 프리허그 행사도 하셨잖아요. 네. 그 투표율 많이 나왔다고 해서. 네. 근데 이렇게 돌직구 스타일에서 힐링 전도사로 이렇게 좀 급격한 변신의 이유를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 그러세요? 제게 네. 있었던 큰 두 가지의 대표적인 모습이 차례로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예. 주로 그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분석과 수사 과정에 대한 그런 조언, 자문,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테고요. 그 부분은 날카롭다라든지 뭐 이렇게 보셨을 테지만 다른 한쪽은 제가 주로 사회적 약자들, 범죄 피해자분들, 인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역할도 계속 해왔거든요. 예. 네. 그래서 힐링이라는 부분은 늘 저에게 있어 왔고 다른 한쪽 뭐 제가 생각하는 불의,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악 또는 나쁜 것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주저함, 두려움 없이 덤벼드는 그런 돈키호테적인 모습도 네. 저에게는 늘 있어 왔습니다. 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부드럽다. 이런 그러고 말씀 싶습니다. 아니신가요? 예, 예. 네. 일반적으로 제일 멋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캐릭터인데 네. 프리허그 하셨잖아요. 네. 프리허그. 저도 네. 옛날에 해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언제 저도 모르게 그런 행사를 하셨어요.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저도 좀 부르시지. 이게 정말 일반인들이 오셔서 프리허그를 합니다. 근데 네. 표 교수님은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방송국 들어오기도 전에 했던 건데 표 교수님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더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 계세요? 다 기억에 남죠, 사실은. 아. 숫자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4,000분 정도를 4,000분이요? 네. 야. 20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화문, 네. 그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강남, 그리고 22일 날 광주에서는 3,000분 정도 오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0일 날 영화를 함께 같이 보고 대학로에서 했고 이 네 번의 행사 전체를 따지면 한 4,000분 정도 되거든요. 네. 다 기억이 남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가장 어린 아가, 엄마 품에 안겨서 온 아가부터 시작을 해서 예. 아장아장 걸어오던 그 유치원 다닐 만한 나이의 아이. 그 아이가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엄마가 그렇죠. 이제 사인을 받으시려고 스케치북을 가져오셨어요. 예. 근데 이 아가가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가 뺏기기 싫은 거죠. 아. 근데 엄마는 뒤에 줄이 많으니까 다른 분께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빨리 이제 빨리 사인 받아야 예, 되니까요. 사인 받으니까 네. 뺏으려고 하시고 그때 이제 제가 위기 개입을 해서 네. 강제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고 사탕 하나 주고 살짝 했던. 전문가의 면모를 발휘하셨군요. 예, 아이를 제가- 다녔는데. 네. 자, 많은 분들 4,000여 명을 프리허그를 하셨다는데 그분 중에 상당수는
그 48% 이른바 네. 박근혜 당선인을 찍지 않은 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네. 그 직접 접해보신 48%의 민심은 어떻든가요? 일단 상당히 좀 아파하셨었고요. 예. 그 아픔에 대해서 다른 쪽에 계신 분들,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입장이 바뀌었어도 똑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48%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조금 더 뭐 자유라든지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어떤 권력형 부패나 비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고 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인데 예. 선거 결과가 본인의 어떤 투표와 다른 방향으로 나다 보니까 그런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네. 그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네. 그분들이 가지셨던 그런 기대의 상실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고요. 네. 그런 어떤 상실감, 상처, 아픔, 우리가 졌다, 앞으로 5년간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어떤 암울한 기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네. 그런 상처나 아픔 같은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일각에서는 자 이거 뭐가 부정이 있었다 선거 과정에 그래서 이거 재검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우리 표 교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한번 어떤 분이 제 명의를 도용을 해서 예. 예,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본 것 보셨죠?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대통령직이 뭐 탈취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분도 계셨어요. 예. 네. 물론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나와라 사과하라 해서 그분이 사과했고 철회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입장 표명을 했지만 제가 전문성의 영역 내에서 알고 있고 또는 의심할 만한 영역이 있으면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해야 그런 한다고 분이시죠. 느끼고요. 네. 예. 네. 그런데 이번 그 선거 개표 결과에 있어서는 일단 양측의 주장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여요. 특히나 그 원준희 서기관이라는 분, 제가 그분이 직접 나와서 실명으로 예. 그 선거 개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예. 일단 본질 심리학자의 전문성으로 봤을 때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고 구체적인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 이외에 뭐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이 개표 상황에 대한 추이 예.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상당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으셨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에서 개표 과정 참관인들이 그 집계를 전자 분류기에서 한쪽 후보의 것으로 이제 분류한 그렇죠. 예, 뭐. 뭉텅이 100개씩 뭉텅이에서 다른 쪽 후보께 나왔었고 네. 그것이 분류가 이루어졌다. 그런 주장도 그런 있습니다. 주장도 일부 있었고요.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바로잡아진 부분이라서 예. 그 자체만으로 부정선거의 어떤 증거는 아니라고 봤고요. 만약에 여러 곳에서 여러 참관인들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들이 자신의 명의를 내고서 나오셔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당사자인 패배한 후보 측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문재인- 승복 연설을 네. 하셨죠. 예, 네. 그쪽에서 네. 사실은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서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의심스럽고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뭐 여론조사나 추이나 그 당시 분위기 봐서는 네. 이긴 것 같은데 투표율도 높았는데. 네, 투표율도 게다가 뭐 높았고 대선 당일날 오후까지만 해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뭐 그런 정보도 돌았었습니다. 그런 정보도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었고요, 받았었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아쉬움 속으로 일단 밀어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내일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심정적으로 그분들의 아픔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보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좀 안타까워요. 최근에 노동자들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시는 네.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또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닌가. 네, 48%가 아닌 52%도 그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베르테르 효과 이런 거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럽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어쨌든 불행한 결과가 나왔고요. 어떤 목숨을 던지신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싸 안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싸 안아야 되고요. 특히 네. 유족들에 대한 깊은 심심한 위로의 뜻을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 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런 그 노사 분규의 시발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떤 경영주 측의 어떤 행동에 있어 문제는 없었는지 또는
그러한 노조 측의 극단적인 행동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생명의 손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두 다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베르테르 효과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생명 손상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예, 표 교수께서도 좀 나서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비극이 없도록 좀 더 힐링을 하는데 앞장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지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표 교수께서 이렇게 대선 국면에서 이렇게 막 유명하게 떠오르시게 된 배경 바로 그 국정원 여직원 개입 의혹 사건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그때 참 이제 극렬하게 여러 가지로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려고 그때 당시에 경찰대 교수직까지 사퇴를 하셨단 말이죠. 던지신 날 네. 바로 저희 네. 출연하셨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예, 네. 며칠 뒤였죠. 아, 며칠 네. 뒤에. 예, 제가 16일 날 공개했고요. 17일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제가 출연했던 것이 당일이었던 거 18일 18일 양 양일. 이틀간 이틀에 바로- 걸쳐서 바로 나오셨었죠? 그랬네요. 예, 바로 네. 당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영상을 좀 보고 나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제가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정치권에 참 농락당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제가 왜 사표를 던지고 경찰 교수, 대학 교수직을 버리면서까지 여기 왔겠습니까? 경찰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제가 안 하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아니, 이 그렇게 사건의 화내지 첫째, 마시고. 어젯밤 11시에 발표한 경찰의 내용 요약하면 지금까지 경찰은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예? 두 번째로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경찰이 중간 수사 발표 11시 그 살해 한 건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뭡니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전 국민의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이에요.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인데 지금 카메라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직원이 문을 잠그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문만 열어주면 돼요. 안 열어주고 잠그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감금이에요? 잠금이지. 그걸 잠복을 하면서 이걸 미행하고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아니 있죠? 그러면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감시 활동입니다. 아, 맞아. 최근에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스토킹 행위 처벌 행위는 8만 원의 범칙금 내면 됩니다. 8만 원 내라 그러세요. 보시면서 네. 옆에 이제 화면이 같이 나가는데 보시니까 다시 얼굴이 조금 굳어지셨어요. 그렇다고 뭐 또 너무 무섭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사건에 네. 대해서 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네. 지금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 경찰이 어떻게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요. 당시에 경찰이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기에 진입을 하고 또는 밖에 운집한 사람들이 문제였다면 그 사람들을 좀 밖으로 좀 물리치는 그런 법 집행도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그런 40시간의 대치를 불러오지 않은 조기에 진입하고 해당되는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폰, USB 이러한 모든 IT 기기들을 확보한 이후에 분석을 하고 그 해당되는 포털이나 SNS 사이트 등에 대한 조사들을 실시해서 명명백백하게 도대체 그 국정원 여직원이 그 오피스텔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이걸 밝혔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미스테리 속으로 빠져드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당시에 그래서 저희 프로에 출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권 교체를 원한다. 왜냐?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려면은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러셨단 말이죠. 네. 근데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건의 진실 어떻게 밝혀져야 예.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새로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네. 새누리당 그리고 현재 경찰청 또 국정원 이 모든 분들에게도 결국 진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묻어두고 덮어두게 된다면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나중에 밝혀질 수는 있겠죠. 그때에 대해서 밝혀지면 더 아픕니다. 더 치욕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살아있는 상황, 이 수사가 여전히 진행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해당되는 포털 사이트와 SNS 서버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서 도대체 그 국정원 여직원 분이 민간 오피스텔 내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건 분명히 드러나고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행동이 국가정보원법에 해당되는 정당한 업무 활동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보안 업무에 해당된다면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그런 비밀 접근권 열람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일반 공개는 하지 않은 채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은 합법적인 국가정보원법의 테두리 내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정보원이나 이후의 대응을 봐서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만약 그렇다면 그 해당되는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임이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직원은 사안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소개드릴 때도 합리적 보수주의자 이런 타이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국정원 이 여직원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경찰의 대응 과정 또는 경찰 쪽의 논리, 경찰의 수사 과정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죠. 해석을 해야 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국가정보원 측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새누리당의 당시에 그런 적극적으로 감싸하고 변호하는 듯한 행동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사직서는 제출 이제 하셨는데 지난달에 하신 거고 네. 수리가 됐습니까? 늦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예. 경찰대학과 경찰청에는 이미 사직서에 대한 수리 의견이 예. 이루어졌고 그 위 상부인 행정안전부 쪽으로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명확한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우리 표 교수께서 워낙 거물급이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히 오래 걸리는 겁니까? 저는 거물급은 절대로 아니고요. 거물이 되신 것 되셨죠, 이제. 같은데요. 풀이 허가하는데 4천 명이나 나왔다는데 그 거물급이시죠. 예. 일부에서 이제 네. 그 경찰대학 게시판, 네. 경찰청 게시판 등에 저에 대해서 사표 수리가 아니라 파면을 하라라는 그 청원과 아. 요구를 계속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포털 사이트의 청원 사이트에도 그렇게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고요. 그런 그런 의견 분들이- 들으시면 마음이 상하시죠? 솔직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세요? 뭐 연쇄살인범, 연쇄성폭행범하고도 맞대응하고 얘기 네. 나누고 그들의 살해 위협도 직접 들어봤던 사람이라서 네. 뭐 그런 정도의 파면하라 정도는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다만 그러한 것들이 그 저와 관련된 사직서의 수리 절차를 지연시킨다면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예, 뭐 그런 그런 생각을 하는 글들 거죠.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계시는 거군요. 일부에서는 정확한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 네. 그렇군요. 만약에 뭐 수리가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반려된다면 다시 경찰대로 돌아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은 좀 그런가요? 아니요, 뭐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나마 뭐 제 가치나 예. 효용성,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 감사하게. 하지만 저도 약속을 지키고 싶은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제 말을 번복하는 시건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반려된다고 해서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제출을 하든 어쨌든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그 범죄 심리 분석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전문가를 위주로 중용을 하신다고 했고 국민 대통합 인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표 교수를 뭔가 적당한 공직에 대통합과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 인사를 하겠다. 와서 우리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일해다오. 그럼 일하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뭐 그런 네. 생각을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드리죠. 감사한 네. 마음이지만 네. 제가 비록 뭐 정권 교체가 되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어도 예. 5년간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약속 역시 가능한 한 지키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당선인께 반대되는 의견을 막 제시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그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자유인으로서 그야말로 어떤 정파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과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어떤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뭐 이념 간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메우고 좀 치유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어떤 한쪽 편에 들어가나 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한쪽 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은 그러면 야당 쪽하고도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네. 그 돌직구 표창원 이 이미지를 가지시고 네. 이분이 정치계에 입문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 예. 그런 제2의 생각도 안철수 현상. 예, 하거든요. 네. 이러시다가 저희한테 아니라고 그러시다가 어느 날 난데없이 정치권에 입문하시면 저희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그런 생각은 아직 없으세요? 아니요, 그 네. 부분은 제가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야당 네. 여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정치라는 것 그 자체 제가 인간인 이상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정치를 안 하겠다. 그 약속 역시 제가 지키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감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좀 무책임한 약속은 하고 싶지 않고요. 네. 다만 저는 정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정치에 몸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금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이고 네.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하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때가 네. 돼서 제가 정치를 한다면 그때는 순진한 입장은 절대로 아닐 것이고 누구보다 아마 정치를 잘할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 예.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요 주제로 전국 돌면서 이제 올해부터 무료 강연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뜻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치에 첫 발을 떼시는 그러니까 그런 그 행보는 부분에서 아닐까요? 이제 그 시민들과 소통하고 예. 뭐 얘기 듣고 뭐 전에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예, 그런 안철수 교수도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전국 걸 돌면서 했었으니까요. 토크 콘서트로 그 정치를 시작하신 거 그런 아닙니까? 일환으로 네. 저희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일단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가진 진심. 네. 이걸 이제 아무리 가식 없이 말씀드린다 해도 듣는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예, 하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선입견과 의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향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행보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에서 호남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좀 넓혀가고 싶고요. 호남에서 영남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함께 자녀의 결혼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일조를 하고 싶어요. 또한 우리 어르신 세대, 50대 또는 70대, 80대 세대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한국 전쟁의 어떤 기억과 공산당,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어떤 공포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고 반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감각과 미래를 향한 유럽이나 미국식의 좀 자유로운 민주주의 세상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이해해드리고 싶어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뭐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지게 된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가능하다면 그런 역할들이 끝까지 가서 5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제 존재는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떤 혼탁함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요 말씀하신 것을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 자 정치를 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뭐 지금 당장 하거나 뭐 그걸 의도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세대 간, 지역 간, 우리 사회 모든 갈등을 가지고 있는 세력 간의 어떤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뭘 먹고 사시죠?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저는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네. 일들, 교수로서 해왔던 글쓰기, 네. 뭐 책도 계속 써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연, 뭐 이런 부분도 유료 강연도 얼마든지 할 테마도 있고 대상도 네. 있고요. 네. 뭐 방송 출연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신분이 고정화된 교수가 아니라 네. 조금은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직 프리랜서 입장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뭐라 안 그러셨어요? 왜 의논도 궁금해서 안 하고 그냥. 사표를 던졌냐 예. 이러지 않으세요? 그랬죠. 좀 아내가 좀 당황했고요. 간 큰 남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다만 이제 네. 아내가 그런 말은 하더라고요. 좀 초기에 충격이 좀 지난 이후에 당신이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어라는 아. 그런 그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언행들에 있어서 네. 언젠간 저 사람이 좀 돌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미리 예상을 했었던 것 예감을 같아요. 하셨군요. 예. 네. 이거 전국 무료 강연이요. 이거 네. 혼자서 계획하시기에는 좀 그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주변에서 이걸 같이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어떤가요? 예, 지금 고맙게도 예. 그동안 제가 보였던 언행들 때문에 지금 초기에는 뭐 팬클럽이다라고 해서 좀 모임을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표사모가 형성됐군요. 표창을 뭐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칭은 모임, 예, 표사모.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지나친 또는 부적절한 어떤 우상화나 영웅시 이런 건 저는 절대로 반대다.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다른 것들이 만약에 표출된다면 절대로 반대다. 하지만 그런 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신다면
그런 모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단 인터넷상에서 카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좀 나오고 계시고요. 예. 그분들이 뭐 공연 기획이나 또는 자원봉사 또는 뭐 홍보 이런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1년간 지금 그 일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한 일정을 정하고 프로그램도 재밌게 저는 지향하는 게 일단 재미 속의 의미를 찾자 이거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하면 흥미있고 재밌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의미를 찾아가고 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또 그런 확대해서 경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네. 세력이 쌓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미 첫 들기도 단추를 해요. 빼셨고 그 지금 수순을 밟아 가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네. 예, 뭐 보시는 분의 자유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려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것을 바란다. 어떤 걸 좀 바란다. 말씀을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정말로 5년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도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돼주시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고요. 다만 그러기 위한 전제로서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화합과 통합 100% 대통령 이것을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예. 역사. 물론 그동안 꾸준히 그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친이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다양한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정하시고 피해자 또 유가족분들 찾아서 직접 대화 나누시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에 가장 고통받는 분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노사분규 결과이긴 하지만 현재 이 엄동설 안에 높은 철탑에서 또는 야지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 계속 목숨을 잃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 지금 해직 언론인도 많이 계시고 파업 언론인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안으시고 언론은 시끄러울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순간 그 보장을 해주시는 지도자의 민주성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 확보해 주시는 것 이것만 좀 해주신다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말씀도 네.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조곤조곤 같아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